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다들 서울에서 상경에서 어떻게 사시길래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한 이틀 전에 그 젊은 여자분이 시청을 했어요. 사연도 보냈었고. 근데 그분이 좀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죠. 20대 초반이면 남자도 그렇고 아직 학생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이 미디어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난 그걸 좀 딱 알았거든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울 가서 살면 다 잘 산다. 네. 서울 가는 애들 부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겉으로 봤지 부럽겠죠. 근데 막상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이나 어떤 벌이 수준과 그분들이 어떤 경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는 막상 부럽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왜냐, 지방 사람이 서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미디어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직접 가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TV에 나오는 서울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을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서울의 모습은 서울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일부만 보여주는 거고, 서울에서 정말 땅이 비싸고, 번화가고, 정말 잘 나가는 곳만 찍어서 보여주잖아. 예를 들어 TV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뭐 강남하고 홍대, 신천, 뚝섬, 이태원, 경리단길 이런 데만 보이죠. 근데 이런 데는 서울 분들도 땅값이 웬만큼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진입이 힘들죠,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 좀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서울 분들도 그냥 그림의 떡 아니에요? 그 동네 산다고 하면 좀 어지간히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월세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뭐 비싼 만큼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도 많고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만큼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상경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보증금도 겨우겨우 많이를 줍니다. 서울의 보증금이 아무리 못해도 500이잖아요. 요즘엔 1000 넘어가더라고요, 보증금이. 예. 그리고 월세가 기본 60이에요. 이제 50도 없어요. 60이야.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도 살 사람들은 사니까. 월세가 60이고 그리고 서울 월세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관리비 별도죠. 관리비도 내야 돼요. 난방비 이제 나오죠. 겨울이니까. 보일러 이제 떼면 이제 난방비 많이 나오겠죠. 월세랑 난방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간다고. 나 그 말 이해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나가는 것을 요목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가는구나. 그러면 저만큼 이제 100만 원 나가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런 직업군들 중에 사실 돈을 진짜 많이 벌고 괜찮은 직업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정말 좋은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서울로 가면 이제 서울의 어떤 그런 고층 빌딩이나 그런 이제 의류리한 어떤 그런 건물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대기업 본사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스펙이 많이 좋아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 못 가요. 서울 분들도 못 가잖아요. 거기는 메이저 신문사나 언론사나 아니면 뭐 방송국이나 그 대기업 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스펙 좋고 엘리트들만 갈 수 있잖아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서울 분들도 못 들어가서 안달이잖아. 그럼 지방 분들 들어갈 수 있겠냐고. 더 힘들겠죠. 그러면 지방에서 이제 상경한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서울의 어떤 그런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일을 한다는 거죠. 서울도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 빌딩 안에 중소기업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의 어떤 페이가 서울의 물가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 유독 M 잡너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본업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생활비 내고 밥 사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서울도 밥값 비싸잖아요. 서울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 곧 있으면 뭐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거의 10,000원 돈 한다면서요. 짜장면도 10,000원 돈 한다며. 문제는 여기서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래 지나면.
근데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는 거죠. 거의 조금씩 오른다거나. 얼마 전에 서울 사시는 분은 뭐 간짜장이 한 그릇이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짜장면이 10,000원. 그래서 본업만 가지고는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물류창고나 아니면 뭐 배민 커넥트나, 예. 아니면 이제 올리브영이나 물류창고 가서 그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좀 너무 좀 힘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투잡을 하면 서울에 어떤 인프라 같은 거 못 누리잖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안 그래요? 투잡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개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평일은 주구장창 일만 하는 거야. 아침에 가가지고 본업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일하고. 집에 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 또 피로가 안 풀리고. 뭐 시간은 잘 가겠네요. 잘 가는데 뭔가 서울의 어떤 도시가 어떻게 뭔가 좀 멋지고 어떤 그런 이제 관광 명소가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 그 일만 하잖아, 안 그래요? 막상 그 지방에 상경한 서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서울에 상경하신 분,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서울에 뭐 청계천이나 뭐 한강 안 가본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갈 여유가 안 난대, 이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예. 별로 가도 그렇게 막 TV에서 봤던 것처럼 막 그렇게 뭐 한두 번은 뭐 멋지다 하는데 몇 번 가보면 그냥 일반 뭐 강화가 똑같아요, 여러분. 예. 나가는 돈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런 영상이 내용이었는데 누가 댓글을 적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연봉 5천 이상으로 직장생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1억 정도 들고 올라와야 겨우 살만하고 2억 이상 들고 오시면 그래도 남들처럼 얼추 구세금 맞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연봉 5천이하고 1억도 없으면 돈은 거의 못 모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냉정한 말이네요. 근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도 내가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너무 좀 편협하다는 생각은 가질 거예요. 너무 벽이 높다. 아마 이 얘기 듣고 과연 이 조건을 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연봉 5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대기업이에요. 예. 일단 공무원도 안 되죠, 여러분. 공무원 7급해도 5천 안 되거든요. 예,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본사 취업. 대기업이지 아니면 메이저 언론사. 방송국 취업.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 회사를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지방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난놈이 있긴 한데 서울에서도 그렇게 난놈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은 더 없겠지. 이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천을 벌려면, 연봉 5천을 받으려면 20대 기준에 한 상위 한 20% 안에 들거든요. 아니 20%도 아니야. 한 10%대 초중반 듭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5천만 원이. 사실 20대 때 3천 이상 벌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5천만 원이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5천만 원 벌려면 이 정도 레벨 정도 되는 회사 들어가야죠. 근데 이 회사 들어가기 쉽냐고. 웬만한 사람 여기 못 들어가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드래그한 이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냐? 여기는 서울분도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 서울분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특히 방송국 PD나 아나운서는요, 경쟁률이 4자릿수예요, 4자릿수. 3자릿수가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1억 정도 들고 와야 겨우 살만하고. 과연 집에서 1억 이상 보태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 예. 여러분 있잖아요. 지방에서 상경하는데 자녀한테 1억 정도 이렇게 전세를 붙여줄 정도면 그 집은 좀 사는 집입니다. 사는 집이야. 뭐 저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 중에 서울 놀러 간 사람 있지만 지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보증금도 겨우예요. 보증금도. 뭐 제 아는 분들 중에 이제 경찰 공무원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이 이제 서울에 합격해가지고 고향 지방인데 서울까지 온 사람들 보면 집에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집이 잘 사는 거예요. 집에서 1억 정도를 그냥 흔쾌히 자녀한테 쾌쳐갈 정도라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하기 때문에 거의 그 원룸 보증금, 오피스텔 보증금만 낼 수 있죠. 왜냐하면 보증금도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억 들고 가도 좋은 자리에 전세는 못 구하잖아. 좋은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역하고 가깝다거나 번화가하고 가까운 그런 쪽에 오피스텔이나 이제 원룸 전세는 못 들어가고 좀 변두리나 좀 이제 지하철에서 한참 벗어난데 경사진데 그런데 전세는 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근데 마지막이 좀 충격이네. 자, 근데 연봉 5천이하고 1억도 없으면 돈은 거의 못 모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절대 다수의 네, 서울 상경러들이 네, 연봉 5천이야. 5천이야 플러스 네, 1억 전세. 그러니까 연봉 5천 이상 플러스 1억 전세. 이 조건을 달성을 못하죠. 못합니다. 거의 솔직히 이 조건대로 하면 내가 봤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까? 한 두세 명 될까요? 한 두세 명? 이 조건을 달성하는 사람? 이 조건을 달성하려면 그런 거예요. 집도 잘 살면서 스펙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집에 자라서 능력이 좋은 사람. 있긴 하겠네요. 있긴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얘기를 그 지방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 달성 못하면 그럼 난 서울 살면 안 되는 건가? 난 그냥 방 빼야 되나?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뭐 지방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자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나 이 조건 달성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되나? 아니, 이 조건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집이 잘 살지 않는 한은 이 조건 달성 못합니다. 달성 못해요. 이 댓글 다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분 말이 완전히 뭐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연봉 5천이나 하더라도 세금 때문에 350만원, 한 340에서 50만원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이분이 좀 너무 어떤 문턱의 어떤 기준을 높게 잡긴 했어요. 많이 높게 잡긴 했는데 이분만은 뭐가요? 이분만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달성하지 않으면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울에서 좀 자리 잡고 살려면 이 정도 조건은 갖추는 사람이 좀 낫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 조건 안 되잖아. 그럼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적어도 너희들이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이 서울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받으면서 좀 서울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려면 한 이 정도 조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정도 조건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지. 이 정도 조건을 못 만들고 하는 사람은 좀 서울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서울은 이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나 교통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에 뭐냐면, 이 정도 조건 나면 조건 안 되면 너희도 오지 마. 서울 올 자격도 없어. 이게 아니라, 서울에 살아보니까 이 정도 조건 되면 그나마 서울 와서 살만하다 이거예요. 서울 와서 좀 그래도 뭐 편하게 살만하다. 어느 정도 누리고 살만하다 그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중에 좀 여유 부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 나 서울 오기 잘했다. 아, 난 만족한다, 괜찮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댓글을 너무 이렇게 좀 뭐 기분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조건 이제 서울의 어떤 그런 삐까뻔쩍한 63빌딩이나 어떤 고층 건물만 보고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왔다가 현실은 굉장히 좁디 좁은 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도 안 좋고 치안도 안 좋은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좀 뭐 서울을 가더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